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대한민국은 65년 전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만인 2005년에는 1인당 소득이 19,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 이유입니다. 다 지나간 얘기 같습니다만은 작년은 36,600달러로 인구 5천만 국가로는 세계 6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 기적의 열매보다 그 그늘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들여왔습니다. 이제는 작은 식당에서도 주문하려면 기계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자리를 차지한 구조가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돈을 마구 뿌리고 있죠. 소비 쿠폰, 또 농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자극할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며 표를 얻는 구조, 즉 사회주의식 배급 사회로 가고 있는 전형적인 길이라고들 합니다. 여기에 대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같은 규제성 법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은 노조 파업 리스크와 경영 규제, 노동시간 단축 부담을 떠안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고용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대응은 결국 사람 대신 로봇 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로봇 고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카이락은 서빙 로봇을 대량 투입해 점포 절반 이상을 무인화했고 도쿄 로손 편의점은 계산대를 전부 셀프 체크아웃과 로봇 관리 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미국의 맥도날드는 시카고에서 완전 무인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고 치폴레는 주방 로봇파를 통해 조리를 대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존 역시 물류센터에서만 75만 대 이상의 로봇이 이미 가동 중이며 미국 BMW 공장은 조립 라인의 60%를 로봇으로 교체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로봇으로 교체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노조가 강성해질수록 정부의 규제가 늘어날수록 기업은 새로운 청년을 뽑는 대신 새로운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로봇을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로봇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은 더욱 참혹합니다. SK하이닉스는 불과 3년 전 4,000명 가까이 뽑던 신규 채용을 지난해 942명으로 줄였고 이 중 20대 신입사원은 불과 379명뿐이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6개 계열사가 공채했지만 올해는 4개사만 공채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20대 직원 비율은 43.8%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28%로 급락했고 삼성전자 20대 직원 수도 8만 명대에서 6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달 45%로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만 22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절벽입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버리고 수시 채용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한번 뽑으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꼭 필요한 최소 인원만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대량 채용, 대량 해고가 가능한 나라이죠.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 뽑기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라고 윽박지르는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노동법을 도입하면서 뺨을 때려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장기 불황 속에서 기업 채용이 줄어 취업 빙하기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프리터족이나 방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히키코모리가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는 80대 부모와 50대 자식이 함께 살아간 이른바 8050 문제로 일본 사회에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구인 배율은 0.44로 일본의 비양이를 겪었던 일본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세대가 곧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청년층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낮은 현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5%, 60세 이상 고령은 48%였습니다. 은퇴 연령대가 청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청년 고용률이 고령층의 2배, 일본도 청년 고용률이 고령층보다 10% 이상 높은데 한국만 반대로 뒤집힌 것입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을 넘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기업들에게 청년 고용 확대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삼성, SK, 하나가 곧바로 수만 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의 활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와 채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내놓은 보여주기식 약속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억지로 내놓은 구호일 뿐 청년 일자리의 지속적 확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청년 고용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회가 미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빚더미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의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집도 자산도 없는 세대가 앞으로 정부 빚을 갚아야 되고 노인 몇 명씩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현금 살포로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하고 국회는 기업을 옥죄는 법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청년이 삽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청년 고용은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청년을 로봇과 경쟁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답은 하나입니다. 노동개혁이 먼저이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청년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반기업 법안은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길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뿐입니다. 정치가 이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청년들의 무덤으로 초라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